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인사이트 알아볼까요?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네, 오늘 아마 많은 경제 채널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주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이런 이슈가 있는 어떤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시장에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메가 딜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어떤 이런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시간을 좀 끌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11월 이후 지금 거의 한 4년 만에 좀 공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의 지금 법무부 심사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통과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메가항공사가 지금 탄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항공사가 출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노선에 대한 정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합병 승인을 위해서 TA항공의 유럽 4개 노선을 좀 이관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화물 부분에서는 에어 인천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에 좀 체결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노선의 정리라든지 혹은 뭐 불가피하게 사업부를 좀 떼어내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메가항공사로서의 어떤 우리나라 위상도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약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뭐 마일리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어떻게 보면 2년간 자회사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어쨌든 간에 화학적인 결합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마일리지 관련돼서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이 어떤 M&A, 이 지금 결합 승인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좀 상당히 큰 항공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시장 좀 상당히 힘든 가운데서도 좀 주제로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을 알리는 초대형 딜이었던 만큼 지난 4년 동안에 그 필요했던 절차들을 거치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절차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마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변화들도 지금 약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꼭 체크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뭐 유럽 노선 이관을 한다든지 뭐 사업부 매각 이런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선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각 나라가 상당히 경계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FSD라고 해서 좀 국제 노선이 좀 상당히 많은 여기에 또 플러스 화물과 관련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사업부가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초대형 메가 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노선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관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해서 합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항공계도 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또 독과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국내에서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두 회사만의 합병이 아니고 LCC 분야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을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LCC를 보게 된다고 하면 독보적인 1등이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한 2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위가 티웨이 항공인데 21% 정도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3, 4, 5위를 좀 뒤를 좀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상황인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다 합치게 되면 점유율을 합치게 되면 네.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주항공과의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1위를 차지하게 되는 네, 그렇죠. 예. 그럼 LCC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자회사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 당연히 밑에 있는 LCC도 합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숫자로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LCC 3사를 합치면 매출이 한 2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작년에 1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매출도 7천억 이상이 좀 많아지는 상황. 그리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지금 LCC 3개를 합치면 약 한 60대. 하지만 제주항공은 42대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항공기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항공은 상당히 바빠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TA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3위에 대한 수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주항공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중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공을 좀 상당히 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LCC 같은 경우 특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좀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뭐 호텔, 리조트를 좀 주려고 하는 대명소노 그룹 같은 경우도 LCC 진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의견을 좀 피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LCC의 어떤 지각 변동의 하나의 좀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LCC까지도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M&A 관련된 부분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CC 지각 변동 그에 따른 뭐 경쟁도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상조업 사업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항공 쪽, 특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FSD라든지 LCC만 좀 체크했습니다만 네. 이 지상조합과 관련된 좀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재편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항공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입 화물에 대한 뭐 적재부터 시작해서 항공의 어떤 기내 서비스 같은 부분들 또 이제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 AS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기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지상조합을 운영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에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운영이 됐는데 지금 아시아나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 그다음에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LCC도 결합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상조합 사업도 좀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공항은 상장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합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인수를 할 것이냐, 뭐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공항이라든지 지금 아시아나 에어포트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상장사다 보니까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대1로 합병을 해야 될지, 어쨌든 이 합병 비율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어쨌든 상장사와 비상장사와의 상장 비율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한 1,9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아나 에어포트 같은 경우도 계산을 얼추 해보면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합병 비율에 있어서 주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한 IR 같은 부분을 좀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합병이 좀 힘들다면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순현금이 한 1,200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아마 좀 대출을 좀 끼더라도 좀 인수할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제가 덧셈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LCC뿐만 아니라 이런 지상조합 관련된 부분들 그 안에서 한국공항과 아시아나 에어포트 간의 어떤 정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LCC에 대비해서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지상조합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 LCC 계열사별의 합병이라든지 말씀하신 지상조업 사업부문변의 합병이나 매각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은 모두 다 미정인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큰 그림만 어쨌든 짠 상황이고 LCC든 지금 지상조합이든 이 회사들의 통합을 어떻게 보면은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매각을 할 것인가 뭐 인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물론이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각 변동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시에 대한 부분은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위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계속 지분 투자하신 부분을 가져가실지 여부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통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의 어떤 그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아시아나 에어포트와의 뭐 합병 가능성 시나리오 그려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주가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12월 2일 날 26,150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땐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신규 매수자로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떨까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국공항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에어포트와 합병 혹은 인수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여기에 또 최근에 인천공항이 상당히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거리가 많이 쌓이고 결국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숨어있는 알짜 그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다음 타자가 한국공항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1차적으로 대한항공 움직였고요. 그 다음 타자로 한국공항의 상승 잠재력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